한민족 네트워크 KBS 한민족 방송. 지난달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김홍걸 의원 주도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행 국적법의 문제를 제기한 재미동포가 계셨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은 재동포정이 출범한 지금 병역과 관련한 재동포법 개정을 요구해오는 재미동포시죠. 워싱턴 DC 근교 존 앤 어소시에이트 PLC 이민 로펌 전종준 대표 변호사를 전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어느 도시에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데 그 근교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드리아 시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난달에 모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국회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 강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3선 미 연방 하원 의원 앤디 킴을 아십니까? 네네.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예.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앤디 킴이 과연 복수 국적자인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앤디 킴이 연방 하원을 하는데 복수 국적이면 문제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앤디 킴은 1982년생입니다. 네네.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은 1983년 5월 25일생부터 복수 국적이 됩니다. 그래서 앤디 킴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비켜나갔어요. 네. 우리 강 교수님도 모르셨고 네. 한국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이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네. 국회도 몰랐고 정부도 몰랐고 헌법재판소도 몰랐고 그런데 이것을 해외 동포 2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의 심각성을 요번에 발제로 알렸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적 자동 상실제라는 대안을 요번에 그 발제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런 우리 전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가셨어요? 예, 지금 발제를 할 때 어떤 분이 제가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그 결정이 있는데 네. 그 청구인이 크리스토퍼 몰베이라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네.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호적이 없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수국적이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네. 그것은 한국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이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멀베이 같은 친구는 국적만 있을 뿐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거나 보호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단지 국적 이탈 의무를 강요하고 있어서 이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멀베이 군을 위해서 국적 자동 상실제로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동포가 반대한다라는 그 의견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요번에 그 대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자, 즉 2세를 말하는 거지 중국 동포 1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중국 동포 반대한다라는 이슈를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국 동포 2세도 만약에 선천적 복수 국적이면은 그 미국 동포 2세와 같이 병역 기피자 이런 그 오해를 면할 수 있는 오히려 구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국회 입법처에서 나오신 분은 국적 자동 상실제를 하면은 그럼 무국적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러시는데 이번 그 조항에 국적 재취득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원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 변호사께서 오랫동안 재동포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서 애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국의 국적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러 갔더니 당신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 비자가 거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대학에서도 입학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는 한국법을 모르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돌려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워싱턴의 그 언론에 가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억울한 법이 있느냐라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다시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오라 그래서 그럼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5차례나 헌법 소원을 내셨고 헌법 불합치 승소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왜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달에 국무총리님을 만났는데 네. 총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헌법 소원했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로펌에 그 사법 연수생들이 변호사 시보를 저희 사무실로 여름방학 때 왔어요. 네. 한 5, 6년 동안 왔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헌법 소원을 만들고 이론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접수해서 밑바닥부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무료 변론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뭐 마치 소 귀에 경이 끼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네. 헌법 소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헌법 소원을 이제 1차, 2차는 아까 1차 서울대학교 간 거, 그다음에 2차는 제 아들로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아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이더라고요. 네. 그 연세대학교 그 외국어 학생에 입학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희 아들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를 제가 우리 아들을 쓴 이유는 변호사인 저도 몰랐는데 전 세계의 해외 동포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했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 갈라 그러니까 각하를 시키는구나. 그러면 한국 안 가고 미국 내에서 공직 진출한다라고 해서 또 2번을 접수했어요. 3차, 4차. 그러니까 이제 4차에서는 5대4로 졌어요. 그때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적인 사항이다라는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결정으로 이제 거절돼서 제가 5차로 그러면은 이제 까만 머리 가지고는 안 되겠고 박씨, 이씨 이런 사람과는 안 되겠고 미국 라스네임 성 있는 사람을 하자. 그래서 제가 혼혈인 다문화 가족 사람을 선택하게 돼서 크리스토퍼 멀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7대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적인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연방 공무원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월급도 신원조회를 할 때 이중국적을 물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결국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법이 워낙 어려우니까 사람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홍준표법 이런 이제 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변호사님 보기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그 홍준표법이 2005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홍준표법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우리가 쳐줘야 됩니다.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원정 출산이 아닌 이민 출산, 즉 해외 동포 2세까지 포함을 시켰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을 필요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즉 병역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국적 이탈 의무를 부과해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병역 의무를 부과해주는 아주 악법이 그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미주 동포에는 한 20만 명이 해당이 되고 전 세계 해외 동포 2세들을 포함한다면은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의도를 넘어서서 많은 피해가 생겼다. 그리고 그게 무려 20만 명 미국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구제하고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홍준표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즉 호적에 올리지 않는 사람은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적 자동 상실제를 하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었는데 원상복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뭐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남성에게 군대 문제가 워낙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유승준 씨, 가수 유승준 씨 같은 경우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뭐 법리적인 것도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가 또 많이 섞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 한국에서 보는 시각과 재동포가 보는 시각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예, 아마 지금 질문하신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 토론회 갔을 때 모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 국회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은요 BTS도 군대 가는 나라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제가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앤디 킴도 군대 가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즉 권리와 의무가 있냐 없냐예요.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국적이탈 의무를 부여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승준을 얘기합시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런 경우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게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이 돼요. 네. 그러나 해외에서 지금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국적 자동 상실이 안 되고 왜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지 이게 오히려 모순인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법 때문에 지금 이런 선천적 복수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그냥 뭐 문외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거주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공직 선출이나 정계 진출 이런 것도 좀 막히는 게 아닌가 길 자체가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법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 그 남성의 경우는 잠재적 병역 기피자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국 연수나 방문을 못합니다. 왜? 잘못하면 갔다가 잡힐까 봐. 그다음에 둘째, 거주국의 주류 사회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왜? 복수 국적이기 때문에 신원조회 그렇죠. 할 때 Have you ever held dual citizenship? 이중 국적을 가진 적이 있냐라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yes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죠. yes라면 뒷조사를 할 거고 no라고 하면은 거짓말한 게 허위 진술이 될 거고 그러네요. 그런 양태 진난에 대해서 지금 사관학교 입학이라든지 연방 공무원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국과 재외 동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병역 관련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10년째 애쓰고 있는 분이십니다.
전종준 대표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전 변호사께서는요, 한국 최초로 미국 이민법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법률가고요. 재미동포 사회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에 따른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준표법 이전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홍준표법 이전으로 가면은 지금에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홍준표법 이전에는 한국 호적에 없는 남성은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고, 예. 그리고 국적 자동 상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이민 2세들은 2005년 홍준표법 개정할 때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족이라 그러나요? 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를 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이번에 국적 자동 상실제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내셨고 그때마다 한국을 오셔서 설명하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 2019년도 12월에 그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5차 헌법소원 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은요, 1년에 4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예를 들면은 대통령 탄핵, 간통죄, 여부, 이런 문제인데, 저의 이슈가 공개 변론에 채택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공개 변론을 하면서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 일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이거 돈 버는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거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마치 채권장서처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게 뭐 하는가,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이게 이제 결과가 잘 나와야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하신 거 이렇게 지금 소개도 해 주시고, 기대도 피력을 하셨는데 잘 풀릴 것 같으세요? 미리 여쭤봐서 제가 송구합니다만. 시작이 반이라고요. 네. 지금 미주에서는 이것이 항상 일면 탑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니다라고 해서 보니까 그동안 찬밥 신세였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한국 가서 한덕수 국무총리님 면담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만나고, 그다음에 국회 토론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인터뷰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이것이 다시 부각이 되고, 또 이렇게 또 KBS에서 초대하셔서 라디오에 이렇게 우리가 홍보함으로써 이것이 알려짐으로써 사람 스스로가 이건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네. 우리 해외 동포 2세가 즉 우리나라 국민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나저나 미국은 언제 이민 가셨어요? 저는 1982년도에 미국의 석사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1986년에 그 석사 공부하면서 만난 파란 눈을 가진 미국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미국의 부당한 비자 발급 거부에 분개해서 당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막 소송을 내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인권 변호사로서의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땠어요? 미국 정부와의 싸움에서?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변호사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네. 이것이 2002년 첫 인권 변호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쭉 20년 동안 인권 문제를 같이 다뤄왔는데, 이것은 뭐였냐면은 미 대사관에서 그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사람이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가 거의 다 거절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자매가 미국 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초청한 보통 그때 당시 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 기다리는 사이에 미국을 방문하려 그러면은 이민 청원서가 접수돼 있으니까 방문 비자를 안 주는구나. 이상 가족이 된 것 같이 됐어요. 네. 그 관행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재판을 했는데
원래 비자 거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적 이슈로 만들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송에는 졌어요. 그렇지만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발급해 줬고 그다음에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그 질문에 이민 청원서 혹은 그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삭제가 되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런 미 대사관의 관행이 시정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 시정을 하셨고 한국과 아시아 5개국 혼혈인 그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도 하원에 상정을 해서 동포사회가 아주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이슈는요. 그 1950년에서 1982년 사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가 주로 미국인, 주로 군인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5개국 아시아 국가인데 한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 5나라 사람들 그 혼혈인에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고 미국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국하고 미국 아버지 백인 태어난 사람이 미국에서 제가 봤는데 이분이 가게를 하는데 생기기는 미국 사람 같이 생겨서 미국 사람이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스페니쉬 사람인 줄 알고 또 스페니쉬를 했더니 못 알아듣더래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보고 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왜 시민권을 안 주냐. 그래서 제가 레인 에반스 의원한테 얘기해서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을 최초로 제출케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인권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 에반스 의원하고 제가 한국 국회 초청으로 한국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제법 교수는 이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에 대한 강의도 하는 거를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놀라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말 미국판 인권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미 워싱턴 총영사관 법률 고문도 지냈고 이런 전체적인 이제 그 우리 이민법이나 국자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개정 또는 그러니까 보완 뭐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역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동포사회에서 이제 병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불만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가장 큰 불만은 미국은 한국보다 100배가 큽니다. 이 100배가 큰 곳에 한국 영사관은 10곳이 있습니다. 네. 한국처럼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 크리스토퍼 멀베이라는 그 오차 헌법소원한 그 혼혈이 낸 그 친구는 노스 캐롤라이나에 사는데 아틀란타 그 조지아의 그 총영사관에 가려면은 평양에서 부산보다 거리가 멉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국적 이탈을 하게 해서 총영사관을 직접 몇 번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영어로 돼 있지도 않고 한국말도 이해도 어렵고 왜 그런 불편한 일을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할 필요도 없는 일을 네. 왜 요구를 하는지 그것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이 국적법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번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즉 인적 교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즉 디아스포라.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네. 동포청 전이죠. 워싱턴에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은 5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매년 모국 연수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1년에 1,0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재외동포 관련된 분들도 이 사실을 지금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에 재외동포청장 되시는 분은
이것을 인식하셔서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모국 연수나 방문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먼저 국적법을 개정해야지만 그 재외동포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 설명 듣고 나니까 사실 그런 거 모르니까 왜 안 오냐 뭐 이런저런 억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뭐 한국 국적 포기하면 되지 또는 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 국적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서류가 많다 그러던데. 예, 우리 강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또 반문하는 건 그러면 한국 국적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반문하듯이 네. 안 해봤으면 모릅니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첫째는 복수 국적인지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복잡해서 못하고 그다음에 셋째는 국적 이탈을 하려면은 그 전제 조건으로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하. 출생신고를 먼저 하면은 이중국적 증거가 남아요. 아니, 국적 이탈 할 사람은 왜 출생신고를 시키냔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인적 사항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아예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여기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금 2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위헌적인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국적 이탈하려면요 15가지 서류를 내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국적 이탈을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되고 부모가 미국에서 결혼했으면 혼인신고를 한국에 또 신고해야 되고 이혼했으면 이혼신고를 해야 되고 왜 이런 불필요한 이런 국적 이탈 조건을 요구하는지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정말 복잡하다. 근데 좀 단순하단 말이죠. 이 한국에서 보면. 근데 이게 재미동포 사회에서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뭐 우리 디아스포라가 맞습니다. 지금 뭐 700 몇십만이 나가 있는데 다른 데도 이런 상황이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전 세계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프랑스, 독일 그런 데서도 어머니들이 연락이 오는데 우리 아들이 모 대학에 그 연수를 가게 됐는데 프랑스 그 영사과 한국 영사과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려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이니까 갈 수가 없다. 한국 여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학비 낸 거, 비행기표 모두 다 포기하고 손해봤다는 그런 억울한 사정을 저한테 얘기하고 네. 일본, 칠레, 호주 모든 중국 동포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 세계 2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국회에서 발제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이슈는 병역하고 무관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네. 여야가 동참해서 나섰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 잘못된 법을 바꾸지 않는 게 더 나쁩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동으로 법안 발의해서 네. 법사위 통과돼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꼭 통과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새로운 국적법으로 글로벌 한국, 글로벌 한민족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과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국적법 개정을 위해 써온 워싱턴 DC 근교의 존 앤 어소시에이트 PLC 이민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